자, 2021년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일요일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푹 쉬셨나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 이제 맞네. 우울한 일요일이 아니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봤네요. 2월 28일이면 다음날 3일절이죠. 3일절이 무슨 날입니까? 네, 국경일 빨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출근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방송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일요병이 없겠네요. 모처럼. 네, 파추대 원스님 어서오세요. 뭐 내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대체로 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내일 출근한다고요? 그렇군요. 원스님 왔다는 건 뭔가 미션을 걸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내일 출근하실 분들은 출근 잘하시고, 내일까지 쉬시는 분들은 또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릴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썰인데, 첫 번째 썰은 댓글이에요, 댓글. 댓글인데, 닉네임은 이쁘뿌님이 이제 댓글 남겨주신 건데, 여기 보면 제목이 어떤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다셨냐면, 제가 예전에 그 영상 만들었던 것 중에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좋은 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이제 이쁘뿌님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아마 이분도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소기업 공장 생산직 알바, 사무직 다수 해봤는데, 생산직의 단점, 퇴근하면 일에서 완전히 해방. 최고 장점인, 그러니까 근데 장점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단점도 같이 있어요. 사무직은 승진할수록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자리 보존이 쉽지 않은. 해고나 자기 발로 나갈 일이 없다. 사고 치거나 앵간히 못하지 않으면 자기 발로 나갈 일이 없음. 단순 반복이라 경력을 안 쳐줌. 그래서 승진도 없음. 신입과 10년 차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음. 그래서 사람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음. 출세력이 있고 일 욕심이 있어도 한계가 있음. 연장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장점이자 단점. 사무직의 장점. 비교적 눈치껏 쉬기 쉽다. 자기 재량껏 별별 핑계를 대어 쉴 수 있음. 최저임금보다 높다. 기본급은 생산직보다 높지만 야근, 특근 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월급은 적음. 워라밸이 가능하다. 케바케지만 거의 매일 야근인 생산직보다는 워라밸 가능. 회사에서 생산직보다 더 챙겨주는 점. 사소한 차별로 사무직을 챙겨주기에 고맙지 않음. 회식을 사무직 월일에, 생산직을 2월 1회라는 것 정도. 나이 많고 스펙이 낮은 사람은 대기업 1차, 중견 생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이라고 본인의 경험담을 적으신 것 같은데, 적으신 건 좋아요. 좋은데,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저도 중소기업 사무직과 생산직을 둘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물론 이게 뭐 중소기업마다, 회사마다 사무직과 생산직 다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르고, 월급이나 복지 다 다른데요. 평균적인 중소기업을 봤을 때, 뭐 장점이라 적어 놓은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일을 하신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아니라. 퇴근하면 일해서 완전히 해방. 뭐,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생산직의 최고 장점이죠. 땡하면 집에 가서 뭐, 일 걱정 안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해고나 자기 발로 나갈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장이 잘 돌아갔을 때 얘기 아닙니까? 공장이 굉장히 잘 돌아갔을 때. 잘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발로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나가게끔 만드는 게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파치리 오스님 안 그래요? 내가 나가기 싫어도 등 떠밀어서 어떻게든 나가게끔 만드는 게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그 직원들을 다 거두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단순 반복이라 경력을 안 쳐줌. 그래서 승진도 없음.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승진이 없진 않아요. 생산직도 엄연히 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급이라는 게 있고, 음, 연차가 쌓이고 하면 뭐 나중에 반장 정도 달면 월급도 오르고 공장장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생산직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 할 때도 뭐 부장, 반장 다 달 수가 있었어요. 심의과 10년 차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음.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요. 인정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0년 동안 쉬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었는지 본인한테 이건 얘기해 봐야 돼. 사실 그 중소기업은요, 임금 같은 거 있잖아요. 못 받으면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요. 클레임 걸어야 돼요. 그 회사에. 쉬니까 10년 차의 수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생산직도 엄연히 직급이라는 게 있고, 직급에 따라 올라가서 하면, 승진하면 뭐 시급이나 일정 부분 기본급이 오르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월급 똑같이 받을 것 같은 누가 일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중소기업은 아시겠지만 뭐 떡값이나 이런 복지가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최저시급으로 돈 받는데 10년이라도 최저시급과 똑같이 돈 받는다고 하면 누가 일해요? 한정환이 안 그렇습니까? 뭐라도 돈 더 주는 게 있으니까 남아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까지 챙겨주는 게 있으니까. 아, 막말로 중소기업 생산직 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기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가 없어요. 최저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상여를 다 없애버렸어요.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니까 10년 차에 수준 인정하지 않는 거는요. 그런 공장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성실히 일하고 회사에 굉장히 신임을 다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런 진급과 뭐 임금 상승의 폭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뭔가 회사 일을 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친다거나 불량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거나 직원들하고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다는 뭐 그런 거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10년 했으면 뭐라도 줄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오래 다니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왜 근속을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급 공무원 들어갔는데 20년 30년 지나도 평생 구급이야. 여러분 같은 다니겠습니까? 아무리 공무 한정적이지만 30년 지나도 기본급 안 오르고 그 돈을 꼭 똑같이 받아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누가 들어가겠냐고. 자, 출세력이 있고 일욕심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세력을 좀 버리셔야 돼. 출세력을. 왜 그런가 하면 출세를 하려면 일단 사장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야 돼요. 사장과 어떤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같은 동네 사람이거나 형 동생 이렇게 아삼리하는 관계거나 아니면 뭐 친척 간의 관계.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신경지 버섯님 어서오세요. 제가 연장 근무로 돈을 벌 수 있다 장점이 단점이 얘기했는데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은요 2주 이교대 3주 이교대 근무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근무 시간을 받는 이 돈 말고는 다른 복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 돈이 넉넉하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잔업을 해가지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잔업까지 안 하게 되면 돈이 너무 작아요. 진짜. 그 알바보다 못하는 수준의 돈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조 2개대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근무 아예 안 하고 잔업도 싹 다 빠지고 최소 그 뭐 그 최소 기본급이 40시간만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떼고 하면 15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잔업이 있고 없고 유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다 돈이 급하신 분들이에요. 몇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되도록이면 잔업을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바빠야 공장이 쉼없이 돌아가야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지. 최소 근무만 하면 적자예요, 적자. 적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잔업 안 하고 그냥 기본 근무만 해버리면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어떻게든 쉼없이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잔업을 나오기 싫어도 잔업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급하니까 당연히 잔업 나오려고 하겠죠. 저는 잔업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생산이 일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잔업 유부의 돈 차이가 1, 2만 원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6, 70만 원 벌어져요. 자, 사무직의 장점, 비교적 눈치껏 쉬기 쉽다. 글쎄요. 오히려 나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둘 다, 현장직 둘 다 해봤지만, 사무직이 오히려 약간 가시방석이에요. 가시방석. 이게 왜냐하면, 현장은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나름 짱 박힐 때도 있고, 요정껏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실은 좁잖아요. 좁고, 특히 회사마다 틀린데, 보통, 사무직은 더 눈치 보이는 게, 회사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환경을 막아놓는 데 많아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회사 이제 인터넷 개인 목적으로 못 쓰게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사들하고 다 붙어가지고 한 사무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오히려 왔다 갔다 못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 자, 최저임금보다 높다. 이것도 좀 설득력이 없는데. 이것도 좀 설득력이 없어. 최저시급이 거의 비슷하다거나 약간 높다거나. 중소기업은 사무직이 더 힘들어요. 제가 사무직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직과 사무직의 차이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생산직은 생산하는 그 일만 하면 돼. 근데 사무직은 사무직 플러스 잡단, 그러니까 그 잡무까지 같이 해야 돼요. 생산직,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에서 그냥 사무직 일만 시키려고 사람을 뽑지 않아요. 돈 아까워요. 그래서 남자 사원을 뽑는다고 치면 뭐라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사무직 말고 뭐 납품이든 어? 현장 지원이든 뭐라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소기업 사무직인데 월급 200이 넘는다. 그러면 사무직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무실이 일 끝나면 현장 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는구나.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저 사무실을 해봤지만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사무실은 안 좋은 게 연봉제 아니고요, 연봉제. 자, 생산직은 시급제고 사무직은 연봉제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사무직은요, 연장수당과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것도 있긴 한데 쪼매난 것 같은 게 인정 안 합니다. 뭐 내가 빨간 날 출근해가 돈도 더 받았다 하는 건 남 얘기예요. 돈 더 달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하지 아세요? 이미 연봉 안에 그 돈이 다 들어가 있다 얘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너희들 연봉 계약 처음 해보냐? 연봉 안에 너희들 그 빨간 날 출근할 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어? 너희들 연봉 계약할 때 얘기하든가 계약서 적었을 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계약서 적을 때 도장 다 찍어놓고 이제 와서 뭐해 빨간 날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난 분명히 거기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 중소기업 일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본의 아니게 사무직이라 했잖아요. 칼퇴근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저는 칼퇴근이 안 되는 곳이었어. 칼퇴근이 안 되면
늦게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냥 무료 봉사예요. 무료 봉사야. 토요일날 나오는 것도 무료 봉사예요. 보통 중소기업 사무직들이 보통 격주 출근을 많이 하거든요. 격주. 격주가 뭐냐 하면 첫 번째 토요일은 쉬고 두 번째 토요일은 나오고 세 번째 토요일 쉬고 네 번째 토요일 나오고 2주에 한 번꼴로 출근하는 거. 이게 중소기업 이게 보편적인 루트죠. 뭐 주 5일 근무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격주 출근은 두 군데서 했어요. 격주 출근. 한 군데 이제 토요일 날 출근하면 토요일 근무가 오전 8시부터 3시까지. 또 한 군데는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그거 시급으로 다 계산해 보면 그냥 비슷합니다. 최저시급 받는 거랑 비슷해요. 대구 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구 쪽은 격주 출근이 많을 거야 아마. 그리고 사무실에서 마음 편하게 못 쉬어요. 사무실에 쉬잖아요. 욕 엄청 못 먹어요. 야 이 아씨가 사무실에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행님이 땀 흘리고 일하고 니도 좀 나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가? 사무실에서 그 시원한 바람 쐬고 일하니까 좋아?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뭐라 해요 막.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으면 마땅히 할 것도 없어요. 뭘 합니까 거기서? 컨텐츠 사무실에서 뭘 해요? 자, 이게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잘 안 맞는 게 많아요. 이 말은 맞아.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말은 이건 인정 못하겠고 워라밸이 가능하다? 워라밸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워라밸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워라밸이 된다는 건 중소기업 사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워라밸이 된다는 거는 그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거야. 일이 없다는 거거든. 저도 워라밸 한 적 있었어요. 중소기업 다닐 때. 일감이 없을 때. 수주가 안 들어올 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빨리 퇴가를 좋긴 한데 뭔가 불안한 거야 막. 왠지 월급 다 안 들어올 것 같고 왠지 다음 달에 어떻게 회사 운영하지 막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걱정 왜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무직을 일할 때 회사의 회계 업무까지 같이 했어요. 제가 자금 관리나 회사의 매출 알잖아요.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것도 제가 계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장 다음 달 우리 직원들 월급하고 회사의 산업가스비, 월세, 밥값 10대, 그리고 렌트값, 차 렌트,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딱 계산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라밸이 하는 게 너무 불안하더라고. 차라리 바쁘고 좀 약간 남아있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이게 뭔가 출근한 망부석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처럼 돌아가는 게 뭐냐면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거나 아니면 빨간 날 나가서 출근하거나 그런 경우. 뭐 빨간 날도 나와서 일해본 적이 빨간 날 나오면 왜 나와야 되냐 하면 사무실 그 현장만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사무실도 나와야 되니까 사무실 나와가지고 공정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 빨간 날도 일하는 곳 많아요. 내일 3월 1일이죠. 월요일. 빨간 날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나가지 일하는 데 많을 겁니다. 소규모 같은 데는. 그러면 그런 데는 3일절 날, 3일절 날 좀 나와가지고 좀 물건 좀 갖다 달라. 우리 좀 일하고 있으니까 빨리 납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조르거든. 그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납품해서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그 사무실 담당자 이름 적혀 있어. 그러면 나한테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그 내일 저번에 작업하려는 그 내일 빨간 날인데 우리 오늘 내일 일하거든요. 일하기 때문에 점심 먹기 전에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줘야 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에서. 그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나온다고 해서 돈 더 받습니까? 아니에요. 안 받아요. 아마 내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는 분 많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절 아시죠? 근로자의 날. 그때도 나왔어요. 그때도 나가 일했습니다.
노동자로, 여러분 아시죠? 노동자로 일하면 특근수당 받는 거. 근데 그런 것도 못 받았어요, 저는. 사무실은 그딴 거 없다고 못 받았어요. 전 선거 날 때 일했습니다. 대선, 총선 다 일했습니다. 한 2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2시간 일찍 퇴근해가지고, 투표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다 쉬는데, 저희는 2시간 일찍 퇴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이면 4시에 퇴근해서 거의 문 닫기 직전에 투표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 생산적으로 더 챙겨주는 점. 글쎄요. 글쎄요. 저는 이거 정말 인정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중소기업의 기준은, 대기업이면 맞아. 대기업이면 강속노조가 있는 거 제외하면 사무실을 더 챙겨주겠지. 근데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발 사무실 직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한 200명,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좀 나는 규모가 있는 기업이 200명이다. 사무실 직원 한 20명,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20여 명. 그 중에 10명이 격리 역할을 하고, 그럼 한 10여 명밖에 안, 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왜냐면 중소기업 다녀보시면 아시겠죠. 사무실 자리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사무실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현장, 우리 보고 자꾸 현장에서 배워라 하면서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나와서 너희들 여기 사무실 안에만 계속 짱 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늘은 거 없다. 나가서 배워라 하면서 자꾸 막 그렇게 부추겨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중소기업에서 뭐 일 배우고 나신 분 잘 들으세요. 중소기업 사무실에 있으면 축도밭도 안 돼요. 진급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몸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에서 올리기 가장 좋은 거는요, 사무실하고 현장을 멀티를 하는 거야. 멀티. 이게 현장에 기계를 돌릴 줄 알면서 사무실의 CAD나 설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멀티. 근데 사무실 안에만 있으면 그냥 나는 격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격리분들이 좀 월급이 작아요. 월급이 작아. 작게 받아요. 페이가 야박합니다, 진짜. 오래 해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런 격리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있어도 많이 안 주는 이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쟤네들은 그냥 저거밖에 안 하잖아. 밥 먹고 저거밖에 안 하는데 내 월급을 더 올려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마인드예요, 그냥.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줘도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어차피 니들 이거밖에 안 하잖아. 뭐 니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느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해왔던 걸 매년 반복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런 마인드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장을 더 챙겨주고 현장 파워가 많아요.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중소기업의 그 오너분들이 현장 출신이에요. 현장 출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 사무실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그 오너분들이 다들 현장에서 기계 만지고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내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현장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지 사무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자체가 현장 출신이고 현장에서 굴러 먹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더 잘하고 이해해주고 하기 때문에 더 잘 챙겨주지 사무실을 더 챙겨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기에. 물론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소기업마다 다릅니다. 중소기업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이분은 사무직으로 좀 좋은 경험 하신 것 같아요. 사무직 들어가서 괜찮은 경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분은 괜찮은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챙겨주는 거 못 받았습니다. 챙겨주는 거 자체, 오히려 현장 사람들을 챙겨줬으면 챙겨줬지, 사무실을 챙겨준다? 못 느꼈어요. 나는 그 생각했어요. 사무실에 있으면 정말 축도밭도 안 되겠구나. 진급도 안 시켜주고 월급도 제자리 걸음하겠구나. 나중에 이직을 생각해서라도 현장에 나가 뭐라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나이 많고 스펙이 낮은 사람은 대기업 1차 중견 생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 뭐 들어가고 싶어도 요즘엔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요즘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옛날에는 나이 많아도 받아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나이 컷도 심하고 스펙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고 스펙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못 들어가요. 뭐 현장 인맥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 찔러 넣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엄격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어, 중소기업 생산직 사무직 둘 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사무직 좀 많이 힘들다. 예, 많이 힘들다. 이분이 적어준 거 이상으로 단점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